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하나 가지고서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시장 수급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고용행정 통계를 본 8월달 노동시장 동향이라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22명이 조회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받아서 보십시오. 자, 여기 고용행정 통계를 본 최근 8월달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자료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아무래도 직원을 많이 채용하겠죠. 그런데 장사가 예전보다 안 되면 직원을 좀 작게 채용하겠죠. 그러니까 내보내겠죠. 그러면 이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업종이 있다면은 그쪽 업종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직원을 줄이고 있다면 그쪽 업종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주식을 둘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직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면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또 그리고 직원을 줄이고 있는 업종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데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기다렸다가 매출액과 또 그리고 직원이 늘어나는 것 봐가면서 추가 자금을 좀 더 투입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직원을 줄이고 있다가 직원을 늘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가장 좋고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직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면은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도 더 가겠구나 싶으면은 이때 신규로 이렇게 진입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요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은 우리 경기 상황도 알 수가 있고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부에서 이런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요거는 좀 홍보 선전용입니다. 나쁜 거는 선전하지 않아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401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가입자가 는다는 건 좋은 일이죠. 사회 안전망이 그만큼 갖춰진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신규 구직급여 관련해서 지금 고용된 상태로 있다가 실직을 해가지고 1인당 이렇게 145만원씩 70만 5천 명이 수혜를 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죠.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고 그럼 또 갖춰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 추이 보면은 이렇게 증감이 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조금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률을 보면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삐딱하게 이야기하면은 요걸 딱 보면 나라 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점잖게 이야기하면은 참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공공행정 보건복지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이 말은 세금으로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거는 생산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세금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이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제조업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제조업이 엄청나게 지금 감소했습니다. 좋지 않아요. 참
나라가 많이 힘들죠. 지금 경기가 많이, 요것만 봐도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뭐 교육 서비스 관련해서 요즘 온라인으로 수업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인지적으로 고용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과학 기술 분야, 요건 잘 모르겠네요. 또 출판, 영상, 통신 요쪽으로 비대면 쪽으로 지금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도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제조업 쪽으로는 참 큰일 났어요. 엄청나게 지금 안 좋습니다. 산업 서비스 쪽도 좋지 않아요. 특히 숙박, 음식, 예술, 스포츠, 사람이 만나는 쪽은 다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제조업 중에서도 의약품하고 일부는 조금 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지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우리가 투자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거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또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올랐고, 또 그리고 오락 관련해서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들고 있어야 되겠죠. 또 의약품주들도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 관련주도 괜찮고, 또 그리고 호텔 관련주도 괜찮고, 또 그리고 여행 관련주도 괜찮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오면은 뭐 카지노 이런 쪽도 괜찮아요. 또 그리고 멀리 보면은 철강, 금속 이런 쪽도 괜찮고,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수출을 계속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 회사가 이제 한 개밖에 없다 아닙니까? 자잘한 회사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1위, 세계 7위 한진해운을 말아먹고 싶니다. 가뿐하게 말아먹고 그것보다 작은 현대상선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돈 투입하고 있습니다. 요즘 운임이 올라가 난리 나쁘답니다. 어떤 그런 상선 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들은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다.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고,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은 개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나라 망쳐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공공복지, 뭐 보건복지 이런 공공행정 이쪽으로 세금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약품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다 이런 거예요. 현재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내가 돈을 당장 쓸 것이 아니다. 나는 10년 후에 은퇴 후를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의약품 막 사고 싶죠. 사람들 의약품주 사니까 아이고 돈 벌어서 굉장히 좋다 싶죠. 또 의약품주들은 뭐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이 더 늘어날 거다 싶죠. 그래도 의약품주 지금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으로 치면 10년 후에 내가 돈을 찾아 써야 된다. 그때 은퇴하면 쓸 거다. 지금은 직장 다니니까 먹고 살만하다 하면은 저런 제조업 쪽으로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들 있죠? 그런 업종, 지금 많이 다 떨어져서 망한다고 하는 업종들 있죠? 그런 업종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조업종 요 중에서도 지금 현재 좀 테마가 형성돼 가지고 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좀 오른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 테마가 형성돼 있는 동안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 정부 현재 임기가 2년 남았다 아닙니까? 뭐 다시 정권이 재창출이 되면은 뭐 5년 더 연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재창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계속 될런지 안 될런지는 일단 몰라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또 그린 뉴딜 테마주 잘 된다고 해서 이 그린 뉴딜 테마주를 장기로 보고 그냥 들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절할 때 상황 보고 던지는 게 필요합니다. 자, 대충 정리가 됐죠? 요거만 봐도, 요 그림 하나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 상황,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 까딱 잘못하고 색깔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선전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잘하는 거 이야기 많이 하죠. 정부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거 이야기하고 싶지 못하는 걸 갖다가 굳이 보고서를 왜 만들어서 여기까지 들어 묵습니까?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찾아봐야 돼요. 찾아서 딱 보고 좋게 이야기했지만 핵심을 갖다 뽑아서 내가 투자에 도움 될 만한 아이디어를 그냥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죠. 222명이 봤다고 해요.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만데 요것밖에 안 봤어요.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는 전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를 끊임없이 찾아보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요 하나만 봐도 노동시장 동향 이 하나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 경기 또 지금 정부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어떻게 돼 있고 알 수가 있죠. 현 상황을 그대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장기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요거 하나만 봐도 그냥 끝나요.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 없이 무슨 투자예요. 공부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로또 하듯이 돈 번다 생각하니까 불로소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막상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한번 해보면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뉴스 제목들인데요. 시중 유동자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1200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1200조. 돈이 1200조나 돼가지고요.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펀드 만들어서 시중에 유동자금을 흡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를 또 정부에서 펀드를 만드니까 펀드잖아요. 말 그대로 펀드. 사람들이 돈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펀드예요. 이거 정부에서 만드는 펀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국내에서는 지금 정부에 대고 와 그런 거 만들어요 라고 아무 말 못하겠죠. 어디다 대고 하고 뺨맞대기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소리 못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할 수가 있죠. 해외에 있는 요 투자 회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펀드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펀드 상품을 만들어 버리네. 그러면은 이거 원금까지 뭐 거의 자기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원래는 원금 보장된다 하다가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니까 35%까지는 뭐 국민 세금으로 갖다가 뭐 손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쌍불로 썼어요. 어쨌든 맞지 않잖아요. 시장 경제 원리상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알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튼 이 시중에 이동 자금이 많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갖다가 좀 땡겨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기대업으로 인해서 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일부 거론된 업종들 있죠. 거론된 업종들은 잘 나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부가 이렇게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권이 재창출돼서 연속적으로 가면 뭐 이렇게 멀리 볼 수 있겠으나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보고 끊어먹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시중 유동 자금이 많기 때문에 요즘 주식시장은 좋은데 양극화 심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장사 어떻게 해먹고 묵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13만 명인가 이렇게 동의를 했다 하는데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는 좋지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디 가각 주책 주책 없이 눈치 없이 내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인터넷에 돈 자랑하면 백발백중 범죄 표적이 됩니다. 아니면 니 돈 많이 벌었네 하고 세무조사 나와요. 서민갑부라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나가가지고 아이고 저 돈 많이 벌었네 하고 세무조사 나옵니다. 싹 토해내야 돼요. 돈 자랑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지만 주식시장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일단 예의상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갖다 대고 내가 돈 벌었다고 자랑 찍찍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돈 자랑하면은 정부에서 시작이 니 돈 좀 벌었네, 세금 잘 내고 있나 보자 이렇게 해서 찾아오면은 세금이 칼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으면 세무사들이 왜 필요합니까? 회계사가 왜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합법이고 이렇게 보면 불법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백중 세무조사 나오면은 당당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다 틀린다. 그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자랑하면 안 돼요. 자, 일단 시중에 유동자금이 1,5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이마에 사붙어요. 팔디 말디, 기관 투자자들이 팔디 말디, 외국인들이 팔디 말디. 오늘 또 테마는 열심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런 거예요. 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 이렇게 또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매매로 인해서 테마가 만들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중소형주를 매수해주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개인들이 사고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파는데도 시장 수급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날이 오게 되네요. 참.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지금 횡보하는데 나쁜 상태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그래 팔아도 이렇게 딱 횡보한다는 거는 엄청 좋다는 거예요. 시중 유동자금은 엄청 좋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오피스텔까지 주택으로 때리 넣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자, 주택자 엄청 늘었어요. 그러다가 오피스텔 지금 취소하고 난리 나쁘십니다. 건설을 해서 짓는 데는 난리 나빴어요. 부동산을 엄청나게 눈에 띄는 대로 다 때려잡아 보니까 법률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누더기가 됐을 겁니다. 아마 집었다 우리가 바느질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나 때려잡는 덕분으로 주식시장이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저는 나쁘다는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제발 주식시장으로 그런 규제가 안 들어오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한 6종목 정도 되네요. 별로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금호석유가 오늘 올랐어요. 엄청나게 지금 전고점 돌파해서 올랐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세력들이 이만큼이나 지금 매수해서 들어와 있고요. 지금 또 전고점 다시 넘었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평균 매수 단가 정도 보면 한 8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수익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주가 선도 세력인 외국인들이 사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만 들고 있는 분들께서는 계속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롯데케미칼 진짜 많이 하락했습니다. 2018년도 이때 한 고점만 찍더니 이거 내려앉아 붙어요.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5년도 이때 수준입니다. 굉장히 싸졌다 이 말이죠. 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매수했다 입니까? 사실 매수는 이때 들어갔어야 되죠. 오늘 매수하기는 좀 안 돼요. 따라서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괜찮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면 좋겠습니까? 조금 밀리면 그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상하 프론티어라는 프론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못 본 걸로 합시다. 이거 무지하겠노. 들고 있는 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다른 거 사서 이렇게 되길 바라야지. 지금 다서 얼마 물기라고 이때 산 사람들 여차하면 팔 준비되어 있는데 우주 사라고 있는 분들 많이 드세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도 최근에 괜찮았습니다. 기술적 분석 이역 이용해서
묘사할 만한 좋은 시점이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은 개인들이 아마 들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야, 누가 많이 들어왔노? 보험에서 좀 샀어요. 그런데 보험에서 와 샀노? 잘 모르겠네요. 일단 보험에서 좀 샀는데 자, 요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죠. 좀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했다가 좀 조정돼서 이런 것처럼 이격이 좀 줄어들면 여태 사세요. 쓸데없이 이런 데 사는 거 아닙니다. 좀 줄어들면 사라고. 이런 거 좀 잘 하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 역이용이라고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실전에도 몇 번이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부하세요. 주식 투자 불로소득 아닙니다. 자, 한세 시럽 한번 봅시다. 한세 시럽도 괜찮습니다. 자, 딱 그림 보면 나오죠? 자, 지금 사야 되겠나? 안 사야 되겠나? 안 사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괜찮으나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조정될 때 기술적 분석 역영 좀 보고 기다리자.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보면 요 정도 상태라 보고 이런 상태로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요거 좀 괜찮아요. 그리고 한서 바이오메드는 자 이거는 좀 어중간합니다. 이거는 뭐 시가총액도 얼마 안 되고 뭐 테마주 한 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급 분석표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거 있죠.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대부분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종목들은 큰 돈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근데 최근 기관 수급은 좀 괜찮네. 따라서 요 종목도 관심이 좀 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개 종목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좀 분할 매매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몇 종목 나왔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지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정부에서 정말 뭐 노골적으로 엄청나게 주식 시장을 밀어주시는 덕분으로 좋습니다. 뭐 이런 기회 우리가 자주 맞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맞이할 때 열심히 벌어서 보탬이 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